일단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조금 전에 20만 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2만 3천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고용지수는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요. 이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예상치가 3.7%였는데 3.5%로 집계가 됐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하위 이제 부문의 지표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또 시간당 임금도 중요하거든요. 네, 일단 전월 대비로 말씀드리면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12월에 예상치가 0.4%였는데 집계된 수치는 0.3%로 소폭이지만 밑돌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살펴봤을 때는 5%가 예상치였는데 이 전년 동기 대비로도 4.6%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네.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미국의 고용 시장 너무나 좋습니다. 네. 사실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될 것 같아요. 고용이 여전히 튼튼하다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을 했는데요. 선물 시장이 받아들이는 상황을 또 체크를 해야겠죠. 네. 반대네요. 이제 또 선물은. 그니까요. 참 알 수 없죠. 네. 어떻게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스탠스가 달라질 수 있는지. 어제는 고용이 튼튼해서 장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오늘은 3대 선물 모두 지금 상승 전환했네요. 네. 왜 그러는 걸까요, 자, 본부장님? 이게 좀 딜레마입니다, 그죠? 네. 우선은 한국 시장과 아시아 시장이 오늘 미국이 어제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셌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또 뭐 많은 분들이 좀 여쭤왔었는데 블룸버그에서도 뭐 질문이 들어왔는데 도대체 왜 세냐 네,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던 부분은 자, 미국 증시를 봤었을 때 우리가 미국을 끌어내리고 있는 주요 요소를 봤었을 때 인플레이션과 미연준만이 아니었죠. 또 하나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기 침체. 그렇죠. 예, 경기 침체가 극심하게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컸었죠. 경기 침체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계속해서 실업률이 급등을 하고 고용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소비가 아주 급격하게 둔화를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아주 안 좋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금리를 4.25%에서 4.5% 사이까지 올렸어요. 그죠? 그러면 뭐 앞으로 추가로 올려봤자 1% 더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이 튼튼하다라는 것은 미 연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수도 있다. 연착륙에 대한 그렇죠? 기대가 연착륙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해볼 때 현재의 지수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 지수가 뭘 반영하고 있냐면 경기의 침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굉장히 살짝 아주 큰 게 아니고 굉장히 살짝 또 금리는 5%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경기 침체가 아주 세게 오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시장의 어떤 이 하방 경직성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하반기에 들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고용 숫자가 조금씩 나빠질 겁니다. 그렇지만 경기 침체로 넘어가지 않는 숫자가 나올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잡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볼 때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비용의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수요의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연초에는 비용 증가, 그렇죠. 하반기에는 임금 상승과 수요의 증가 이 두 가지 요소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첫 번째 거는 다 잡혔어요. 네. 두 번째 게 언제 떨어지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게 고용 시장이 세면 셀수록 안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값으로는 임금 상승률과 고용 시장과 인플레이션의 이 관계가 당연히 같은 방향이긴 한데 임금이 높으면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이거 맞는데 그거의 어떤 그 어떻게 상관관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R 스퀘어를 구했었을 때 70% 이상이면은 당연히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50%에서 55% 수준이면 그렇게까지는 높지 않죠. 반반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임금 상승률과 인플레이션의 같은 이 관계가 같은 방향이긴 한데 그렇게 세게 같은 방향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잡히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렇게 좋은 고용 숫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시각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당장은 아니에요. 네. 예, 그게 어느 정도 하반기에 넘어갔었을 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이게 두 주먹을 쥐고 네. 설명을 해주시는데 쏙쏙 이해가 이해가 되고, 네, 다행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잘 풀어서 또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오늘의 고용 지표를 받아들이는 시장 상황은 어제와 사뭇 다르죠. 네, 지금 선물 시장 계속해서 강세가 좀 유지가 돼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0.4%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다우 선물이 0.42% 오르고 있고 S&P 500 선물도 0.47%, 나스닥 선물이 0.38% 함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용 지표가 나왔고 외신들도 빠르게 이제 분석하는 기사들을 좀 써내고 있는데. 일단은 고용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앞서서 해밍 캐스터가 짚어줬듯이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 자체는 네. 예상치보다는 상승폭이 적었다라는 데서 또 조금은 뭐 안도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장점을 찾아볼 수 있었던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헤드라인들 쭉 보면 미국의 경제 탄탄하다라는 보도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쪽에 대한 우려가 또 올해 들어서 더 커졌다라는 분석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올라주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